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2학기 국어 미래엔 1-1단원 허생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이 소설은 고전소설이자 한문소설이고 풍자소설에 해당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달리 미완의 결말구조로 끝나요. 이 미완의 결말구조가 갖는 효과는 이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소설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이고 공간적 배경은 국내와 국외에 다양하게 나타나요. 시점은 다른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적 작가 시점입니다. 주제는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이에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실 비판의식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었는지가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성을 통해서 줄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선비 허생이 아내의 질책에 독서를 중단하고 집을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허생과 허생 아내가 갈등을 하는데 학문의 목적을 둘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허생에게 있어서 학문의 목적은 자기 수양이고 아내에게 있어서 학문의 목적은 과거급제입니다. 허생은 기실용적이고 관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내는 실용적, 실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전개를 볼게요. 변부자에게 돈을 빌려 사재기로 큰 돈을 번 허생은 도둑들을 빈섬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허생은 변부자와 친분을 맺고 변부자는 이완대장에게 허생을 인재로 추천해요. 허생은 이완대장에게 3가지 계책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하자 명분에만 집착하는 사대부의 무능함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제안한 3가지 계책, 첫 번째, 적극적인 인재 등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으로 망명한 명나라 자손을 우대할 것, 세 번째는 청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할 것, 이렇게 3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완대장이 모두 거부해요. 형식과 예법에 얽매여 허생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대부의 무능과 위선을 크게 꾸짖자 이완대장이 허겁지겁 도망가고 마지막 결말은 허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미완의 결말이 주는 효과로 첫 번째,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작품에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허생의 주장이 당시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허생과 허생 아내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양반은 글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변화하는 등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었고 유통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경제구조가 취약했어요. 이 부분은 허생이 사재기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인 거죠. 그리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에 복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재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변부자와 허생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집권층의 무능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도둑이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도둑들의 말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입니다. 도둑들이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을 왜 해? 라고 말하죠. 그 다음 양반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은 실리보다는 명분과 예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이완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중3 2학기 국어 미래엔 1-1단원 허생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